철도 노조는 과거 2006년, 9년, 13년, 16년 각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이르게 된 그 목적들을 보면 2006년의 경우에는 단협이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09년의 경우에는 2년에 걸친 단체 교섭이 결렬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서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 단협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규율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철도 민영화 반대, ILO가 얘기하는 그 기업의 가장 주요한 현안, 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야 할 가장 주요한 현안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의 경우에 임금협약, 2016년의 경우에 성과연봉제, 이런 누가 보더라도 근로조건과 굉장히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파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제문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엄격한 주체 절차, 목적, 수단, 방법상의 통제로 인해서 그 정당성은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무능대로 그 해고 고소 고발 이전에 그 점이 먼저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엄격하게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과도한 부당해고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시면 2006년에, 그래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미 파업 돌입, 파업에 참가한다는 것은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2,600명, 2009년에 980명, 2013년에 8,663명, 2016년에 그 아까 더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원들이 모두 파업 돌입 첫날에 당신은 직위해제였다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계속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일관되게 부당 직위해제니까 무효다라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 5쪽 보시면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제출한 표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2002년, 3년, 6년을 거치다가 2009년에 징계 대상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이 당시에는 철도노조 23,000명 조합원 가운데 절반, 사실상 필수유지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가까운 그 수치에 대해서 징계가 10,000명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죠. 그리고 해고자 수도 16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철도공사 사장으로 전 경찰청장 허준영 사장이 부임했었던 원인도 있지만 법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부당해고죄를 폐지하게 됩니다. 과거 국법에서는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이걸 형사처벌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자, 왜 형사처벌하냐라는 게 오랜 대개의 민원이었고 결국 그게 형사처벌이 폐지되면서 2009년 이후로 자유롭게 부당해고가 더욱더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6년 파업의 경우에는 100% 9명이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전체 해고자 169명 중에 130명, 76%에 달하죠. 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99명 중에 72명, 72%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2014년 하루 2월 25일 경고파업과 각종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는 심지어 철도공사가 자신들이 93%에 대해서 49명을 해고해놓고 나중에 3명만 남기고 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조심을 취소하고 하는 재심 판명을 하였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을 해고했다가 그 당시에 구속을 해가지고 그 노조 측의 양보안을 받아서 교섭을 타결한 다음에 그 협박용 해고를 철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0%가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지금 89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고, 파업 직후에 해고, 고소고발, 현대가무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그런 행위에 조응해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킬 목적에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을 억제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파업 직후에 각종 탄압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의 대응은 긴 암흑기가 되는데요.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위원회를 도입해 두었다고 하지만 실제 오심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3년, 5년의 기간 동안 긴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개개인 구제가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돼 버립니다. 법률적인 절차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당해고란, 일단 해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금기법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 구제, 이게 사실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해고가 개인적 구제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사후적인 구제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년, 5년이 걸려서 이거를 밝혀내더라도 사용자는 최초에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도 주었을 임금을 주고 복직시키면 끝나는,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해고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아까 형사처벌 폐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둬서 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바로바로 구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고를 억제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행강제 노동위원회 나오면 구제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거나, 많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냥 버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실제 아무런 해고 억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당해고가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로지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행해진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불법 행위 이 고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고를 하고 같은 이유로 또 해고를 하고 같은 이유로 또 하고 하는 굉장히 정형적인 경우에만 이 불법행위 손배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 행위로서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분노의 인정률이 낮고 불이익 취급 분노는 더더욱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 해고 사유가 1인이라도 인정되기만 하면 설령 사측이 노동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래서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1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제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고 외에도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범죄화입니다. 사업의 경우에 지금 판례 변경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비범죄화되는 영역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일상적 조합활동 관련해서 사업 시기 발생하는 각종 조합활동을 다 사사건건이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삼게 되는데, 업무방해죄의 특성상 이게 또 실제 굉장히 높은 처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업무방해죄라는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탄압 및 노동방해죄로 해가지고 노동조합 탄압 부족에서 만들어진 연역적인 역사가 있고, 실제 업무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위력의 범위도 넓은 데다가 추상적인 위험만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항의 방문을 가서 옆에서 조용하게 침묵 시위를 두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있다가 나온 경우에도 어떤 업무 방해의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처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그리고 당연히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들이 업무방해죄로 실제 기소가 되는데,
양형을 보시면 기본 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입니다. 이 업무 방해죄의 본질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더 큰 실태적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 공공기관 운영법을 보시면 징계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도에서 과거에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혀 공시된 바 없습니다. 당하는 노동조합만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실제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용자가 임기 만료로 임원이 교체되고 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서 실제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정책을 거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들은 대부분 다 무단 해제되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라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개인적 구제를 취하는 그 현재 부당해고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적 예방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지금 2016년 철도 파업의 경우에는 성과 연봉제를 그 이유로 한 가장 정당한 파업이었고, 그리고 정당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의 주장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시 모범 사용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각종 노동조합 활동을 비범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관해서 조사 간에 다툼이 되고 있을 때에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감정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지위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해외 사례 중에서는 독일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위원회 그 해고를 제안하면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근로자 대표위원이 계속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말 나중에 법원이 진짜 이 사람은 해고되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해고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지 사용자 측의 주장만으로 해고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례를 참조해서 사전 감정적 보호 제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관점에서 부당 노동행위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징계나 해고가 발생했다라든지 핵심 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징계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제에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 부당 노동 행위의 법정형이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법정형이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의 증거는 사실상 기업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지금 부당 노동 행위를 공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안부의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가 사사시 조사되어서 처벌될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아니겠죠. 부당 노동 행위의 담당 부서를 변경해서 부당 노동 행위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가 배상 내지는 증거적 진전 배상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철도노조가 예를 들어서 정당한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폭파업이다 라는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대언론 보도를 하고 이렇게 각종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이게 정당하다고 밝혀졌을 때 단순히 임금 지급하고 복지시키고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사용자로서는 어차피 밑지와 분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해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경우는 없지만
그 고의상식적인 임금 체불이라든지 우리 법에서의 기간제 차별 등에 있어서 이런 부가 배상을 명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노동상권을 얼마나 보장했느냐 여부를 노사관계 평가의 척도로 삼아서 불필요한 그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은 제대로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임원의 경우에 현재 그 공헌법은 상법을 준용해서 임원은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등을 지게 하고 있고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 정광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궁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추궁을 해야 될 정부에서는 오히려 파업을 불법 시해서 공공부문의 파업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추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의 책임은 사실 그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이 있고 이런 공공기관 운영법제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실제 그 모종의 변상 책임이나 해임을 청구하거나 그 변상 책임이나 해임 청구 자체를 국회나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그 사용자의 부당해고죄를 없애면서 재계가 가장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실제 조사 관계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걸 형사 법정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법률 문외한인 사용자로서는 잘못 알고 할 수도 있는 것. 이미 노사관계로 충분히 많은 형사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이게 정당한 파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나 돼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형사 전과자가 되고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대등한 노사관계의 실현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항상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의 경우에 업무 방해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연역적으로 보나 실체적으로 보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근본적으로 주로 공공해고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ILO에서는 이것이 비단 물리적 의미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것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정리 행위의 정당성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아까 경북대 병원에서 발제하셨지만 수단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같았으면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점거 농성을 적법하게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니까 환자들을 이유로 그걸 불법하게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이주 업무 제도를 마련한 것에 더해서 법문헌상 없는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단 방법의 측면이나 목적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쟁행의 정당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